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던 것 같진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땐 좋아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직각삼각형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 주어진 수들을 보면서 규칙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갖고서 좀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주변의 사람들, 아마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그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때부터 수학에 흥미를 좀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열심히 알아낸 것들이 이미 세상에는 다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동안 수학에 흥미를 많이 잃고 있었는데, 저는 물리 쪽에 재능이 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론 물리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 이론 물리 공부에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학을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수학 강사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뭐 남다른 특기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체계적인 분석에 상당히 자신이 있어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상당히 즐기는 편이고, 그게 지금 조합 영역을 가르치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조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도형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기하, 정수에 대한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정수만 따로 특화시켜 놓은 게 정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제외한 수화식을 다루는 것이 대수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조합 공부라는 것이 베이스는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을 베이스로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비둘기집의 원리라든가 더블 카운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합 이론도 있지만, 그런 것들만으로 이제 조합 공부를 한다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굉장히 넓게 스펙트럼이 있다 보니까 모두 다 커버를 하려면 사고력 그 자체가 키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에서 필요한 사고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로 체계적으로 상황을 나누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체계적인 사고력,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문제 구조를 파악하는 직관적인 사고력, 기존 것들을 융합하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창의적 사고력이죠. 그 사고력 그 자체를 키우는 훈련을 하는 것이 다원교육의 조합 영역 공부다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합 공부는 조합 이론이나 스킬들을 배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고력 그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학생들이 문제의 풀이 자체를 아는 것에는 그다지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학생들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관찰해요. 어디에서 막힐지 이제 수업 준비를 할 때 미리 예상을 다 하고, 학생들이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뚫어줄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학생들이 막혀 있는데 거기에 힌트 형태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런 힌트들로부터 문제를 결국 스스로 해결해서 사고력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면 그건 학원에서 그 선생님들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 아마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의 질문에 답변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마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학생이라면은 이렇게 조언을 주고 싶네요. 일단 수학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스스로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풀이에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예요. 포기를 하고 해답을 봤다 라고 한다면 문제 밑에다가 해답을 보면서 자기가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생각해 보고, 자기가 막혔던 부분을 뚫어줄 만한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밑에다 필기로 그런 포인트들을 한 줄에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그 문제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꼭 다시 풀어봐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가 완전히 그 문제의 풀이를 다 잊어버렸을 때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스스로 못 풀 때마다 가렸던 부분을 하나씩 푸세요. 마치 힌트처럼. 그럼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막혔던 부분이 하나 해소되겠죠? 결과적으로 스스로 완전히 풀 수 있을 때까지만 힌트를 보고 푸는 겁니다. 만약 힌트를 하나라도 봤다면 다시 해야 돼요. 그걸 반복해서 완전히 힌트조차 없이 자신의 문제가 될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 문제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매년 들어오는 학생들도 달라지고 매년 입시도 바뀌고 학원 자체의 목표에는 사실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인 목표로 잡고 있는 것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보통 학생들이 들어와서 몇 번 수업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이 가진 재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옵니다. 보통 학생들한테 너는 어디급 재능을 갖고 있어, 그런 것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최대한 그 이상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인데, 실제로는 그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정말 재능 있게 행동을 하지만 시험에서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든가, 학교 생활이나 내신 같은 것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수학은 괜찮은데 과학이 안 좋다든가, 보통은 제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는 능력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 일단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서 제 손에 닿는 부분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시험을 보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사고력 자체를 향상시켜서 보통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재능보다 튀어 올라가는 학생들이 매년 몇 명씩 생기거든요. 그게 보통 3명에서 한 10명 정도 생기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는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고 목표를 잡고 있어요.